불에 굽거나 익힌 음식은 대체로 더 풍부한 풍미를 가지게 됩니다. 열을 가하는 방식과 강도에 따라 똑같은 음식이라도 전혀 다른 맛을 내기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삶은 감자와 튀긴 감자의 경우 동일한 재료로 만들었다는 게 의아할 정도로 맛 차이가 크죠. 어째서 이렇게 다른 맛이 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맛이란 건 또 뭘까요? 지식과 교양 챙겨 오늘의 주제는 열이 맛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삶은 감자와 튀긴 감자의 맛은 서로 아주 다른 느낌입니다. 조리 방식에 따라 요리의 맛이 달라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 시간에는 주제에 맞게 열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삶은 감자의 경우 물로 조리하기 때문에 100도에 못 미치는 열이 감자에 전달되지만, 튀긴 감자의 경우 끓는 점 자체가 높은 기름을 이용하는 특성상 훨씬 더 고열로 조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음식에 높은 열을 가하게 되면 음식의 분자 구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로 인한 맛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한두 가지에 불과했던 맛 분자들이 열을 받아 수백 개의 새로운 분자로 분해되는 거죠. 맛에 관여하는 분자가 늘어났는데 맛이 풍부해지겠습니까? 안 풍부해지겠습니까? 당연히 풍부해질 수밖에 없죠. 열을 가하면 맛있어지는 대표적인 음식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그렇죠, 고기입니다. 고기에 열을 가하면 일어나는 반응은 사실 감자와 비슷합니다. 분자가 더 다양하게 분해되면서 풍미가 좋아지는 거죠. 다만 고기의 경우 좀 더 근사한 명칭을 쓰는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마이야르 반응이란 150도 정도의 열을 가할 때 단백질과 당 사이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스테이크를 익힐 때 겉면을 바짝 구워 육즙을 가둔다라는 무릎을 탁 칠 만한 조리법을 다들 들어보셨을 테지요.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것은 1850년대 한 화학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1930년대에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는데, 최근에 누군가가 다 죽은 유사과학에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유행하는 거랍니다. 고기의 겉면을 먼저 익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까 감자와 마찬가지로 높은 열을 가하기 위함입니다. 겉면에 수분이 있으면 절대로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마이야르 반응이 적절히 일어나게 하도록 겉면을 바짝 익혀 수분을 없애주는 거죠. 불에만 구우면 어지간해선 다 맛있다라는 국룰은 인간이 태생적으로 익은 갈색 음식에 대한 원초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인데요. 구워서 먹는 게 더 안전하니 불에 익히는 방식의 조리법이 더 맛있게 느껴지도록 진화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높은 열을 가한 음식이 무조건 더 맛있다고 말할 순 없어요. 맛 분자가 많은 음식이 더 맛있는 음식이다라는 명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기에 보편적 타당성은 없거든요. 어디까지나 취향이니까요. 맛이라는 건 있다, 없다와 같이 이분화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각입니다. 맛을 인간의 언어로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 맛에 관해 흔히 하는 오해들을 바로잡으며 맛의 정체를 어렴풋이나마 구체화시켜봅시다. 첫 번째, 맛은 대부분 미각에 의존한다. 인간이 맛을 느낄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관은 코입니다. 약 70에서 80%가 후각의 영향을 받게 되죠. 나머지 20에서 30%는 미각일까요? 아닙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지분도 다른 감각과 지분을 나눠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시각인데, 같은 음식이 고급스러운 식기와 싸구려 식기에 각각 담겨 있다면 어떤 쪽이 맛있게 느껴질지만 생각해봐도 시각이 맛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죠. 제품 겉면에 널리하는 브랜드명이나 값비싼 브랜드 로고가 붙은 제품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음식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현재 얼마나 배가 고프거나 부른지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감각들을 제외한 비중을 미각이 담당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후각의 비중이 너무 독보적으로 크죠. 그 이유는 맛에 대한 두 번째 오해를 들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음식의 맛은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감칠맛, 이 5가지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3가지의 색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색을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맛의 종류는 5가지가 넘으니 얼마나 다양한 맛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조합의 수가 무색하게 코에는 400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있으며 이것들의 조합으로 1에서 10조 가지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에 있는 냄새 물질은 40만 종이 넘죠. 굉장하죠?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은 평생 누려도 늘 새로운 향락의 바다인 거죠. 이러니 우리가 살이 찔 수밖에요. 아무리 그래도 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으면 한 끼만 코를 막고 식사해보세요. 그럼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맛은 향으로 오니까요. 세 번째, 음식마다 고유한 맛이 정해져 있다. 음식에는 사실 맛이란 게 없습니다. 무언가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면 우리 몸이 해당 음식에 맞는 수용체를 만들어 특정한 맛을 느끼도록 할 뿐입니다. 맛의 주체가 인간이란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든 생물이 인간에게 잡아먹히려고 태어난 게 아니니 딱히 맛있는 성분을 내포할 이유도 없죠. 어떤 생물에게 맛을 내는 성분이 있다? 설상가상 그 친구가 맛있다? 그럼 바로 멸종의 길로 들어서는 지름길이 되잖아요. 맛은 인간의 뇌가 장치한 설정이에요. 오늘은 맛과 열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경우 음식에 열을 가하면 맛이 풍부해진다. 그 이유는 맛 분자가 수백 개로 분해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맛을 느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키플레이어는 후각으로 상상 이상으로 절대적인 기여도를 보인다. 음식에는 정해진 맛이라는 게 없으며 인간이 필요에 따라 맛을 제멋대로 느끼고 있을 뿐이다. 이상 지시각 교양챙겨 였습니다.